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사업 예산 확보 여부가 여수시 의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인데 경도 레지던스 건립 반대 정서와 맞물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수 서커스 단원 고용 실태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노동부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커스단에서 일하다 이미 고향으로 돌아간 단원들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도 서커스단의 업무 환경이 열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전남에 2개 이상의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을 찾은 심 후보를 데스크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홍정훈 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업체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과 단체 등의 행사 방역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 모임, 행사 등은 접종 완료자들로 구성하면 공공기관은 99명까지, 민간단체는 199명까지 가능한 가운데 취식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1박을 포함하는 행사는 예외적으로 취식이 허용되지만 개별 식사가 원칙이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등 식당, 카페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가 이번 주 시의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미 국회와 도의회에서 국비와 도비가 확보됐고 마지막 남은 12 확보가 관건인데 경도 레지던스 건립 반대 정서와 맞물려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경도 연륙교 예산 삭감 논란은 당초 미래에셋의 레지던스 건립 계획에서 촉발됐습니다. 건설사만 이익을 볼 거라는 레지던스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연륙교 건설부터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꼼수를 부려서라도 막대한 이익만을 보려는 미래에셋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미래에셋을 위하여 1천억 이상의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 경도 연륙교를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인 경도 연륙교는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144억 원이 반영됐고 도의회에서도 73억 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인데 시비 부담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로 그동안 추진을 못 해왔다가 이번 경도 개발로 인해서 어렵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을 돼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확보해야 할 시비 73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경도 레지던스 건립 반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연륙교 건설은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도 연륙교는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경도를 거쳐 돌산으로 이어지는 제3의 돌산대교 건설이 목적이었고 이미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배기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요것은 이제 뭐 레지던스하고 상관없이 그 정도. 단지 문제는 좀 그 위치. 금정 아파트 위치. 이미 국도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시비 삭감 논란에 휩싸인 경도 연륙교 건설 사업이 이번 주 또 한 번 시의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정인화 전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광양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인화 전 국회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지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철강과 항만 산업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시기에 흐름을 선도하고 감당해 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광양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 광양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 경선을 통과한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 간 구도로 치러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양들 개발과 가든마켓 민간 위탁 등 순천시 주요 현안 관련 안건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회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허유인 의장이 의회에 접수된 안건을 수차례나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허 의장의 이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허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안건 배정을 미루고 있는 것뿐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남해화학 농성장 등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데스크 인터뷰에서는 강서영 기자가 심상정 후보를 모시고 전남 동부 지역의 노동, 환경, 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과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년마다 해고가 되고 있는 남해화학 노동자들 만나고 오셨습니다. 심 후보님은 이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노동의 현실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도 누리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돼서 일하다가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쪽에 와서 포스코 사내하청 또 남해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노동 3권 중에 비정규직은 1권밖에 못 누린다. 노동조합을 어떻게든 만들어도 교섭권도 없고 또 실제 쟁의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1호 공약을 신노동법과 주 4일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석유화 국가산단도 있고 네네. 제철 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환경 이슈가 제기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심 후보님만의 환경, 기후위기 대책이 또 있으신지 혹은 철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철강도 그렇고 또 화학도 그렇고 대부분 다 탄소 기반 경제지 않습니까? 이 탄소 기반 경제를 선도적으로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뒤처지게 될 경우에는 선진국처럼 러스트벨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용도 어렵고 산업 경쟁력도 이제 취약해지고 쇠락해 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력발전소 폐쇄가 불가피한데 폐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냥 거리에 나앉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 매우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탈탄소 전환 계획에는 일자리 전환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플랜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기후 극복에 나서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을 해도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전남 동부권은 물론 전남 지역에도 없습니다. 네. 심 후보님이라면 이런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네, 전남과 이 동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차별받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료는 필수적인 그 삶의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이야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이야기하는데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될 또 중심 의제 중에 하나가 의료예요. 근데 의료 격차가 너무 큰 거죠. 코로나 이후 상황은 저는 판단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팬데믹 이전의 일상적인 시기에 의사 인력 확충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의과대학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 70개 중진료권의 공공병원이 하나씩 책임 의료기관으로 이제 지정이 돼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동남부까지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의 의과대학 신설이 충분히 필요한 그런 국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약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동부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 퇴행적인 정치에 갇혀서 머무를 수밖에 없느냐 이걸 가르는 아주 전환의
계기가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국민들께서 쥐어주시는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양당 정치 시대 끝내고 다당제 하에 책임 연정 시대로 정치 교체를 꼭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수 서커스단 문제의 후속 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이 서커스단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단원 3명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도 약속한 월급을 받지 못했고 부상을 당했을 때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당 서커스단이 공연을 시작했던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동안 댄서로 일했던 알리나 씨. 그녀는 자신 역시 물이 새고 개인 사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공연장 바닥이 미끄러워 부상도 여러 차례 당했지만 개선되는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на таком скользком полу выступать. И мы писали об этом нашей начальнице, и она говорила, что не придумывайте, там все нормально, там все хорошо. 또 일을 시작한 첫 달부터 보험료라며 월급 중 일부를 가져갔는데 정작 보험에 가입한 서류는 수개월 뒤에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Начальница сказала, что мы будем получать 1000, а 100 она будет забирать с первого месяца за страховку. Хотя по факту страхование нам, сама страховка, документ о страховке пришел только спустя полгода.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단원은 고개를 하다 떨어져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혼자 병원에 가서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도 직접 사야 했다며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단원 역시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계약한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월급은 현금으로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 카드는 사장이 관리했고 자신은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곳 이상의 서커스단에서 일했지만 이런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서커스단 사장이 문제 제기를 한 단원들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다며 제기한 소재불명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도 이와는 별도로 이번 주부터 단원들이 서커스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에 서식하던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순천시는 철새 도래지인 동천 인근에서 야생 조류 분변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시민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사육동가 2곳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특성화고 3학년 홍정훈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업체 대표 A씨가 충분한 안전장비나 사전 교육 없이 홍 군을 혼자 작업에 투입시킨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며 증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예정이라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8에서 14도, 순천이 3에서 15도, 광양도 5에서 15도,
고흥은 2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3에서 13도, 목포는 4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도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특별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대신 다음 주 중반까지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클 예정이라 아침 저녁으로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수협 부인의 일동 5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선호회 100만 원, 고흥군 봉서마을 주민 일동 30만 원, 순천시 나간면 동네마을 주민 일동 28만 원, 교촌마을 주민 일동 25만 원, 석정마을 주민 일동 12만 원, 신기마을 주민 일동 12만 원, 순천시 나간면 신정마을 주민 일동 8만 원, 심내마을 주민 일동 7만 원, 송기마을 주민 일동 7만 원, 덕천마을 주민 일동 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60플러스 기후행동 여수는 오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노년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연대하며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천주교 프란치스코 수도회 김종화 신부가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전략과 대응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60플러스 기후행동은 지난 9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백발 노인들의 녹색운동으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반발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 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중국 산시성 정부 초청 학사과정 장학생 18명을 선발합니다. 전남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은 산시대학교 등 중국 산시성의 주요 대학에 입학해 중국 정부로부터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산시성 교육청과 교류해온 전남 도교육청은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에서 산시성 교육청 관계자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국제교류 성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21 한태평양 지속가능 발전 포럼이 지속가능한 태평양의 미래를 여는 나비 효과란 주제로 어제와 오늘 여수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관광기구와 전남관광재단, 여수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은 한국과 태평양 도서 14개 국가, 메콩강 인근 5개 국가에서 섬 전문가와 마이스 전문가 등이 참가해 한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개회식에서 태평양 관광기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참여 유도와 해외 기업의 마이스 행사를 여수로 유치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양항 묘도 수도의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직선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묘도 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은 수도폭을 1.5배 확장하고 수심을 10m로 깊게 하는 사업으로 유해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들의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묘도 수도의 입출항 선박의 78%는 여수 산단을 왕래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인데 항로의 선형이 불규칙해 항로 이탈 충돌 확률은 권고 기준치의 663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